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성공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 열정을 응원하는 취업이 보인다 팀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은 특성화고 진로 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취업정보, 먼저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라인게임즈에서 웹퍼블리셔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UI 개발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및 모바일과 적응형, 반응형 웹 경험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사스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바일 게임 프로모션과 인게임 이벤트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 시 웹사이트와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집은 채용 시 마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교에서도 16일부터 눈높이 학습지 어문교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과 운전이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YKT에서 17일부터 기계설비 및 유지총괄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조업 공정 주요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 7년 이상 경력과 팀 구성원들을 이끌어본 경험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공무팀의 전반적인 시설을 총괄 관리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4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의 자회사인 엠미디어 플랫폼 또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MFC, TCP/IP 통신, 어플리케이션과 DB 연동 지식을 소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MFC 프로젝트를 개발해 봤거나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력과 학벌만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우리 청춘들의 진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고쌤, 강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네, 완전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로 알찬 정보와 또 재미를 주시려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승구쌤께서 네. 대국민 사과를 좀 하셔야겠다고 네.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력 개발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력 개발안에 대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대국민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인력 개발원을 지난주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면 더 복습이 되실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오늘 수정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력 개발원에는 산업기사 취득과정이랑 전문기술과정, 전공 심화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업기사 과정을 입학을 해서 1년을 수료 후에 제가 바로 연계해서 전문기술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다시 전공 심화 과정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정정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기술 교육 과정으로 바로 입학한 학생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나갔다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전공 심화 과정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 1분 지난주 저희 방송 유튜브에 매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주 방송에 중요해요. 그 1부에서 25분 56초에서 59초 사이. 네, 그 사이에 제가 사이버대학교의 함정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재직자 특별전형의 함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부에 25분 56초에서 59초 사이 정정해드립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 말씀드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렇게 또 사과를 드렸는데 네. 오늘
손 들고 방송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하신다면 뭐 이렇게 손 들고 아무튼 네, 오늘 죄송합니다. 또 머리가 유난히 또 부풀어 계세요. 여러 가지 좀 사과의 의미로 예. 헤어스타일도 좀 힘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뭐 일본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뭐 뽕이라 그러죠? 이 뽕을 아유, 집에서 또 한건 사과하시려고. 넣어가지고 예, 한건 넣어가지고 자,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정정 보도까지 해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주제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소외받는 부류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 봐 대학을 특성화고에서 소외받는 소외받는 학생들,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특성화고라는 특징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보가 인문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소외받나요? 아무래도 그게 뭐 이렇게 아니라 좀 소외라는 게 네, 직업을 구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자 소외라는 건 이 친구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 없기 때문에 이 취업에 대한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네. 친구들이 우리도 대학 가고 싶다. 근데 선생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다 보니까 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진로 수업에서 오늘 1부에서는 대학 진학 Q&A 대학 진학 Q&A. 네, 대학 진학과 관련된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과 가는 Q&A가 진행되고 2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인데요. 역시 오늘은 숙명여대, 동국대, 명지대 이 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 분석을 할 2부까지 거니까요. 벌써 짜오셨어요. 그럼요. 네, 이건 MC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벌써 죄송합니다. 뭐, 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네. 네. 오늘 사과 많이 하시네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래도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학교 원서 접수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 4년제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50개요. 그래? 6개죠? 6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전문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7개요.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또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려는 이유도 또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를 좀 주로 꼽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님의 강요가 진짜 크죠. 이건 독보적인 그래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대학 가래. 마치 이런 거예요. 너 엄마 아빠가 대학교 갔으니까 니도 대학교 가야지. 엄마 아빠 못 갔으니까 니라도 가야지. 뭐 니네 일가 친척 갔으니까 니도 가야지. 뭐 못 갔으니까 니도 가야지. 예.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강하고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면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 이것 대입- 때문에 대입 그렇죠. 채용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졸 채용을 대졸 채용을 노리는 하기 거죠.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대학생 때 즐길 수 있는 걸 즐겨야 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네, 그죠. 뭐 다녀보셨죠? 대학 다니면서 제일 즐거우셨던 게 고쌤 기가 말하지 막히게.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을 졸업해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갖고 싶은 직업이 대학을 나와야만 해. 그래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오늘 가지 이 필요에 의한 게 많네요.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성화고 대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또 물어보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은 2009년 이제 네. 2009년 피크를 찍었다가 네. 지금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아. 표를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표를 보시면은 표가 자, 나오죠? 보여주시죠. 표가 나오죠? 네, 그 2009년에 77.8%까지 올라갔다가 자, 매년 좀 떨어져서 현재는 자, 68.9%까지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적인 면도 있고요. 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네.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일단은 진학률이 계속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네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학률이 그러니까 진학률이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진학이라는 거는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단 한 번도. 네. 대학교를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그냥 주위의 강요나 이제 주위 환경에 따라서 했던 건데 점점 본인의 선택권이 좀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네. 네, 이제 연도별로 진학률이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또 뭐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한 진학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일단 2009년부터 17년도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라는 진로 현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료를 보여주시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예,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자, 2009년에는 졸업자가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 있잖아요.
15만 명이었어요. 2009년도에. 취업률이 16.7%였고요. 예. 진학률이 73.5%였습니다. 특성화고도 굉장히 많은 진학을 했고 예, 이게 네.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현황인 네, 거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네. 인문계 고등학교 위탁과정. 그다음 2017년을 보시면 취업률이 50%까지 올랐죠. 그리고 진학률이 32.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 8년 만에 취업률이 올라가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대학 진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또 특성화고에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일단 중3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특성화고 뭐 취업자 전형 또는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걸 가지고 취업만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을 희망해서 특성화고에 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러 취업을 바로 하니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보이시죠? 그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이 22.4%예요. 직업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취업률이 낮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일반고 직업반은 취업률이 낮은데 무슨 취업률이 올라간 거냐 예.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2년 동안 다니다가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 취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이 분야를 내가 한번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표를 봐도 취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통계가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저거 특성화고 애들 취업하기 싫은 애들 막 억지로 취업시키고 억지로 취업률 높여가지고 이거 정부에 뭐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에다가 통계 제출하고 이래서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유는 일단 평균적으로 특성화고 고졸취업, 직업계 고등학교의 고졸취업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고졸취업자 학생들을 채용을 해봤더니 애들이 일을 잘해.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학생들을 더 채용을 늘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쪽에서는 다소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막연히 대학 가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대학교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 오면 좋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막연히 가는 것보다 본인이 그럼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취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니까요. 이 예. 고졸취업 인식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 그다음에 중학교의 진로 부장 선생님들은 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알고 계셔서 학생들의 진로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특성화 고등학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짚은 적이 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기 쉽다.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문을 조금씩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진학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입시를 1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든 고대든 연대든 어떤 인재상을 항상 원해요.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빠져 있어요, 항상. 뭐 서울대는 상위 1%의 창의적인 리더 뭐 이런 거 뽑는 거죠. 고대 연대는 뭐 상위 2%의 열정적이고 뭐 그냥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괄호가 쓸 수는 비어있구나. 없으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배치표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원상으로 자르는 거니까 상위는 1%고 그렇죠? 1등급은 4%고 2등급이 11%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특성화고로 가든 오해가 뭐냐? 특별 전형이나 다른 전형으로 하면 어떻게든 쉽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어차피 그 비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그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전에는 이 비율이 뭐 5%까지만 뽑았어요. 근데 특성화고는 취업을 해야 되는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취업을 위해서 금액을 막 쏟아부었죠. 특성화고에. 그러면서 제도를 뭘 만들었냐? 특성화고 특별 전형 인원을 줄여버렸어요. 1점 문이 좁아지는구나. 그렇죠. 예. 막 좁아놨어요. 예. 좁혀놨으니까는 가려고 한 아이들이 줄긴 줄었습니다. 진학률이 줄었지만 퍼센트 더 줄었어요. 더 어려워진 차이가 거죠. 전체적으로 작아졌다. 예, 정말 요만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과별로 한 명 뽑아요. 한 명.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왜 컷이 나중에 없냐면 설명드리지만 옆에가 있어요. 같은 과를 써요. 얘가 나보다 잘해. 얘가 붙어요 그냥.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난 당연한 거예요. 이게. 거죠. 예, 한 명을 뽑기 때문에. 하지만 인문계는 한 과에 뭐 10명, 뭐 그쵸. 부로 뭐 20명 뽑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성 특별 전형은 내 옆에 친구가 적이 되는 그런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똑같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원이 어디가- 적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경쟁률은 똑같다. 대기업 1% 어차피 1%잖아요. 예. 그러니까 1%는 어쨌거나 똑같은 1등 거예요. 해야 돼. 어디 가나 1등 해야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네. 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 네.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학구열을 불태우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대학교에 진학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승우 쌤? 일단 대학 진학 고쌤은 내가 뭐 말만 하면 웃는데, 네 좋아요 그렇게. 오늘 머리가 붕 떠서 웃겨요, 제가. 이렇게 좀 쭉. 아, 좋습니다, 머리카락. 네, 자, MC님은 머리 자르고. 네,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네, 아무튼 예. 이어가죠. 네. 일단 대학 진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뭐 구분으로 나눠보자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라는 게 나눠져 있고요. 일단 처음부터 소개하면 정시와 수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정시와 수시로 나눠져 있고 정시 수시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경쟁은 누구끼리 하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직업계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일반 전형은 인문계 대학 지원하는 모든 친구들이랑 경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학과 선택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 같은 동일 계열로밖에 못 가요. 하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기과를 전공해서도 뭐 유아교육과도 갈 수 있고 예. 다양한 분류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몰라요 학생들이 잘. 뭐 얼핏 네. 들었을 때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유리하다.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계고 애들이랑 특성화고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8대 2의 법칙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뭐 모집 인원이 적다, 뭐 지원자 인원이 적다. 하지만 거기서도 경쟁률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쉽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학교에 전자과예요. 근데 기계과로 대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동일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생각하고 본인은 나는 기계과를 가고 싶었는데 기계과 특성화고 1지망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2지망에 전자과를 갔네. 그럼 나는 꿈이 기계 쪽이니까 난 기계 쪽으로 대학을 갈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나는 전자지만 기계 쪽으로 갈 거야. 전자 자격증 안 따고 기계 쪽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또 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니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넣어야 돼. 근데 난 전자과라서 기계과를 못 넣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해요, 일반 전형을 그런 넣으려고 해. 친구들은? 야, 일반 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뽑히기가 이름 있는 대학교는 예. 더더욱 힘드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영상 보는 거 지금 선생님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학생들 전자과 애들 너네 기계과 대학교 가려면 일반 전형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네요. 예.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가 없다는 거. 무조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과에서만 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특성화고 안에서는 전과라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전혀 불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한 전과가 저도 이 이게 전과가 1학년 때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1학년 때 입학할 때 정해지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특성화고가 좀 인식이 좋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려면 전과 시스템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대학도 되는데. 또 1지망, 2지망이 또 있고 요즘에 또 특성화고는 커트라인으로 좀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전과를 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낮아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전과를 또, 하면 또 예. 높은 과에 들어가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응용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있으면 또 기회의 장이 예. 열리는 거니까요. 친구들이 또 어떤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네.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네.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내신으로 자르지 말고 뭐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지식으로 학생들을 면접을 볼 때 적성 이런 거.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야 너네 몇 %야? 이거는 애들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잘리는 거 등급 매겨지는 거니까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지식이 있는 중3 학생이라면 내신이 좀 낮아도 예. 만약 그 과가 높다, 기획과를 가고 싶다, 그럼 기획과에 가는 거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본인의 좀 적성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그런 바꿀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면 보다 더 쉽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교육부 드는 보고 것 계시죠? 예, 그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하는 대학교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쟁률이 꽤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한문법이니까 과에.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쓴다는 거는
전에 제가 인문계 설명드렸지만 뭐는 성악이나 악기 쪽은 한 명 뽑잖아요. TO가 있어야 뽑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전략을 짜서 들어가요. 그럼 이걸 들어가려면 한 명을 뽑는 그 과를 들어가고 싶어. 그럼 당장 제가 보기에는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바늘구멍이네요. 네, 바늘구멍이죠. 그래서 이게 그 아까도 뭐 전과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항상 어떤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간의 제약들. 만약 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그리고 좋은 과를 전과가 쉽지는 않은 게 예. 좋은 과가 취업 잘 되잖아요. 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입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친구들에게 많은 룸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한 명을 뽑았어요. 네. 한 명을 뽑는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 보세요. 어떤 회사든 어떤 대학교든 인원이 많아야 쉬운 거예요. 무조건. 학교 레벨이랑 상관없이. 아무리 낮은 학교도 한 명 뽑는 건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 명을 뽑으면. 그래서 우리가 입시 그 지도를 할 때 가장 처음 보는 게 경쟁률보다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다.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는 그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한 명 뽑는 측정이 아예 불가능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 특성화 친구들은 일반 전형도 넣을 수 있어요. 일반 전형 넣을 수 있고 특별 둘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진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고1 때부터 전략을 짜야 돼요. 자, 대입 전략은 실제 성적 분석, 그다음에 진로 적성, 그리고 목표 대학 설정을 한 다음에 예.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럼 수시 정시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수시 정시가 뭐냐? 그러니까 특성화고 강의를 가면 제가 수시 정시 설명을 해도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시는 뭐냐? 수시로 뽑아서 수시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그 수시라는 게. 맞습니다. 예? 진짜로. 그래서 원래는 맞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지금 맞습니다. 그 MC님이 아, 저도 수능 세대인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1학기, 2학기 때 뽑았잖아요. 그럼요. 정시는 그냥 정해졌을 때 수능 뽑아 한 방. 네, 수능 한 방. 그래서 수시 정시를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수시도 정해진 9월달에 뽑아요, 그냥. 정시도 정해진 날짜에 뽑아요. 예.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 진학한 친구들은 특성화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 수능을 버린다고 이 친구들이. 그럼 대학 가고 싶은 게 그냥 도피지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를 내신하고 수능 공부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면 특성화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보다. 일반고는 일반 전형이랑 수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 특별 전형 기회를 하나 더 주는 거지. 예.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공부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그럼 특성. 아, 예, 맞습니다. 수까지 아, 나왔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 특성하고 특별 예. 전형이라는 거는 예. 이 수능 점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수능 컷이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 수시하고 정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고민하는 게 수시 정시에서는 자 수시는 무조건 내신을 본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정시는 무조건 수능을 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가 방법의 가장 많은 비중이 수시는 내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평가 전형 기간이 수능 보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라는 거를 이제 걸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네.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아이들이 쓸 수가 없죠. 수능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 형태로 풀어놓은 거예요. 일반 전형이나 일반 교과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어요. 왜? 수능 최저라는 거는 수학,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은 되냐죠. 아까 저기 뭐 다른 방송 보면은 기업이랑 약간 취업이랑 입시랑 똑같거든요. 토익이 700 넘으면 똑같잖아요. 더 이상 만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라는 거는 이 정도는 돼야 대학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걸 평가하는 거지 이 최저가 넘는다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건 최저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보지 않아요. 특별 전형은. 하지만 정시로 넘어오면은 최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수능을 점수화시켜서 그 컷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의 개념이랑 평가의 방법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치중되어 있냐. 그래서 특성화 친구들은 내신 플러스 수능을 공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 가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빨리 정해야 취업을 할지 대학 갈지 둘 중 하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도피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학은 빨리. 도피처가 아니에요. 네. 빨리 정한 다음에 네. 이제 좀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기준으로 그렇죠. 좀 그리고 많이 이렇게 살펴보다 그 전략이 보면 기회가 있다. 필요하면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없으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문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대학교 진학이 목표다라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다면 자, 반드시 알아야 할 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얘기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고쌤이 했던 말 이 앞부분 돌려보기를 한 200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 좀 추려서 말씀하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얘기할게요. 네, 일단
아 오늘 근데 제가 작가님이랑 PD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할 거라고.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오케이 그럼 해주세요. 종합해서 안 예, 하겠습니다. 지금 자. 또 보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대학 갈 때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대학 갈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서 가주세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할 각오로 가라. 대학교는. 아, 뭐 대학교 갔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4년제 갔을 경우 얘기지만 전문대는 계속 놀다 졸업할 건가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 반드시 1학년 때부터 할 각오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랑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교수님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수업하고 가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는 개인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말이죠.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계셔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진로를 찾기 위해 대학 간다. 여러분 이건 도피입니다. 도피.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가 도피라고도 할 수 있고 대학교도 도피라고 할 수가 있죠. 얘는 6년 동안 도피해서 다녀요. 여러분들 대학교는 도피처가 아니니까 대학교에 대한 그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대학 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건 잠시 설명해 드리고요.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 자부심이 떨어졌다면. 그 여섯 번째, 학과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학과 조사도 하지 않고 점수 맞춰서 가고 그냥 뭐 대학교 합격하는데 아무 데나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고요. 네, 일곱 번째, 모집 요강이랑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모집 정원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성적 분석이랑 계산법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있죠. 이 학교는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7가지를 다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 쌤이 이제 취업 준비는 1학년 때부터 할 생각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졸 취업과 고졸 취업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 대졸 취업 보시면은 이제 뭐 스펙 구종 세트, 뭐 구종 세트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벌, 학점, 토익, 어학 점수, 뭐 성향까지 해서 구종 스펙을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졸 취업을 보시면은 고졸 취업은 내신 출결 자격증,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합격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보세요. 중학생이 막 취업을 해요. 뭘 볼까요, 중학생한테? 건강하니? 아픈 데는 없니? 그래 열심히 하자. 이거죠. 고등학생이에요. 고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 열정적이냐, 오래 같이 할 거냐. 그러니까 인재상은 고졸 채용 인재상은 한 줄밖에 없어요. 일을 같이 오래 할 사람이냐, 이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4년을 더 했어요. 군대까지 6년을 더 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눈높이 어떻게 하냐? 고졸로 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 6년 동안 차이를 제가 어떤 걸 느꼈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취업 강의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요. 수준이 비슷해요. 고졸 채용 애들이랑 대졸 취업하는 수준이 똑같다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누굴 뽑겠냐 이거죠. 어리고 체력 좋고 젊은 애 뽑겠죠 당연히. 급여 조금은 적지만 좀 더 적게 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거잖아요. 이런 애를 뽑는 거죠. 그래서 고졸 채용이라는 거는 우선 기업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펙. 그다음에 대졸자들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6년 동안에 자기 스펙을 쌓아야 돼요. 6년 동안 놀면 당연히 안 뽑죠. 그래서 그 눈높이의 차이가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고쌤이 좀 많이 격앙돼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 준비해야 될 옆에서 내용들이. 봤는데 뭐 핏줄이 뭐 핏줄이 보이나요? 예. 남자의 핏줄은 핏줄을 섹시함인데. 세우고서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안 학생들 보고 있는데 아, 제가 원래 안 보여서 아슬아슬하게. 보인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엔 또 고쌤이 또 사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승구쌤, 오늘 대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부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디테일하게 가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방식이 다른 게 대학교는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 고기라고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한 웹툰에서 나왔던 건데 특성화고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래 내가 소를 잡아줄게 하고 소를 뼈를 다 가르고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숙성시켜서 무슨 고기 먹고 싶니? 저 부채살이 먹고 싶어요. 그냥 부채살을 구워줘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 소금장 찍어서 입에 탁 넣어줘. 선생님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라. 이게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교는 어떤 걸까요? 교수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소를 주세요. 그렇죠? 소를 키우게 소를 하죠. 키우게 하거나 그래 따 소 키워서 먹어라. 근데 공부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 비벼서 떠 먹여줬는데 대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네. 교수님이 여러분 다음 주 중간고사입니다. 공부 준비해서 잘 오세요.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조건 교수님 왜 힌트 안 주시냐? 야,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범위 이런 것도 네, 말씀 안 해주시고. 찝어줬는데 교수님 저 힌트 안 주시나요? 아 제가 까먹었네요. 오시더니 교재 24페이지 피세요. 아씨 대학교는 과연 어떻게 힌트를 줄까 궁금해하다가 12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게 분량입니다. 정리해서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자기주도 레포트도 학습. 써야 되고. 맞아, 레포트 고생하시잖아요. 예. 자기주도 학습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기주도 학습.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는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이 되냐죠. 그게 안 되면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특성화 친구들이 방금 말했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공부할 역량이 되냐.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공부를 더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공부가 모든 사람의 장점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는 해야 될 사람만 하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특성화고라는 건 자기 진로를 빨리 찾고 장점을 빨리 찾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강점화 시켜야지. 그거 길을 찾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한번 이렇게 좀 6년이란 걸 이렇게 잠깐 물러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으로 선택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네.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정말 적성에 대한 걸 생각해야겠네. 내가 공부에 네, 적성이 맞는 그렇죠. 친구가 네. 있을 테고. 그게 싫어서 취업을 특성화 해서 친구 되게 많아요. 그렇죠. 취업이 적성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어, 테고 근데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 왔는데 음. 다시 공부를 하겠대. 공부 싫어서 특성을 왔는데.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이면 네. 아직 정확히 자신을 잘 모를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그래서 온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대학에 가는 이유 중에 진로를 찾으러 대학에 간다. 저희가 뭐 잠깐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내내 이제 17, 18, 19까지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내가 좀 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하는 특성화고 네.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는 진로 찾으러 가는 곳이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대학은 어떤 친구들이 가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학은 내가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해서 그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도피하려고 가는 거죠. 나 그래도 대학 가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40%만 대학에 진학을 해요.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만. 자,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을 한번 볼게요. 4년 동안 약 8,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생활비 포함해서. 입학 전용 비용 52만 원, 입학 등록금 계절학기 3,900만 원, 주거비 2,600만 원, 생활비 2,400만 원, 취업 준비랑 졸업 유예까지 하면 276만 원. 이것도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이죠. 다 합치면 8,500인데 자, 이렇게 돈도 한 푼도 안 벌면서 나 제 대학 가면 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4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로를 못 찾은 분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내가 진로를 찾으러 가겠다?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 1억을 통해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저한테 1억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자소서, 면접, 컨설팅, 첨삭 다 해드리고 제가 업체까지 꽂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취업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싫죠? 싫으면요. 그걸 공짜로 해주는 데가 여러분들 학교 취업부예요. 그렇지. 취업부는 때 되면 자소서, 면접 강사님들 모셔다 주시죠. 마인드 부족하면 마인드 강사님 모셔다 드리죠. 노동법 관련된 강사님들 모셔다 드리죠. 성희롱이랑 금연교육 시켜주시죠. 별거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안 하고 알아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1억이요. 그냥 취업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를 못 찾았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일단 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후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한 3년 동안 취업을 나가요. 근데 지금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7,530원으로 올랐고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입니다. 예.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800만 원 좀 넘는 건데 학교에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취업을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나랑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여러분들. 100% 마음에 드는 취업처 나간다는 거 욕심이죠. 왜? 여러분 부모님들, 대졸 취업자들도요. 100%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취업을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했어요. 급여가 나오네 150만 원이. 그럼 이 퇴근 후에 학원도 다녀보고 컴퓨터도 배워보고 강연도 들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책도 사서 보고 컨설팅도 받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진로를 찾아요.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닐까, 돈을 벌면서. 그리고 3년 경력이 쌓이면 미래융합대학이나 재직자 특별전, 사이버대, 방통대 이런 대학 갈 수 있는 자격도 생기는 건데 진로를 못 찾아서 1억을 4년 동안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의 격앙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1부 함께 했는데요. 저희 잠시 이분을 시키고 예,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